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2th of April 2021, Monday, now 2: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Hynix. SK Hynix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전환사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빌황 베테랑 펀드 매니저 빌황은 왜 수조 원을 잃었나, 이틀 사이에 22조 원을 잃었다 그러는데,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초 지식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설명드리고 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석희 SK 하이닉스 사장이 키옥시아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이 없다. 근데 키옥시아는 예전에 그 도시바가 반도체 부분을 떼어놔서 이제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여러 회사들이 해갖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SK 하이닉스 컨소시움에서 애플하고 뭐 여러 회사들이 연합해서 그걸 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는 4조를 투자를 했는데 2조 7천억 원은 펀드로, 그 다음에 1조 3천억 원은 전환사채 CB로 컨버터블 번드인데, 좀 이따 그거는 전환사채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4조를 마련했는데,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에서 키옥시아를 인수하려고 한다 하는데, 이게 지금 대충 사야 될 돈이 34조라 너무 비싸서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키옥시아가 다시 IPO를 하려고 하는데 기업 공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투자해서 이익을 상당히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여튼 투자 중인데 회수할 생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추후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M&A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예전서부터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죠. 원래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나중에는 인수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처음서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CB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다이버시티 되게 중요하죠.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인클루전, 포용,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를 해서 어떤 사회 안전망을 훨씬 더 강화시키겠다, 기업 문화에. 그런 이야기, 기업 문화, 어쨌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하드웨어적인 건 많이 갖춰졌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건 좀 안 갖춰야 됐다고. 그래서 이 방향은 굉장히 소프트웨어까지도 보강하고 있다, 잘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 세 번째, 반도체 제조 기술의 이해라는 책을 펼쳐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뭐 저도 공대생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그래서 웨이퍼가 방막,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확산, 노광, 식각, 그 다음에 뭐 이온 주입, 연마, 세정을 거쳐서 어떻게 반도체로 변하는지 이런 거 책이라고 하는데, 좀 사서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의 이해를 해서 반도체를 전공하려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좀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SK 하이닉스가 이제 채권을 좀 한 2조인가 뭐 하여튼 이 정도 발행했는데, 그 중에 4,400억이 사회적 채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인프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약자 계층을 지원하는 거, 한마디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쓰겠다. 그래서 4,400억을 사회적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이런 비용에 쓰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촬영은 이게 좀 주가에 굉장히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보쉬 보쉬 세계 1위 그 자동차 부품업체 아닙니까? 보통 자동차 부품업체하고 완성차 업체는 갑을 관계인데, 갑갑관계의 대표적인
자동차 용품이 보쉬잖아요. 세계 1위고 보쉬 자동차 용품이 생산하는 거 너무 품질이 좋아서 완성차 업체에서는 꼭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불관계가 아니고 갑갑관계다 이렇게 유명한 보쉬인데 그런 보쉬의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를 10년 이상 장기 공급하는 것을 보쉬하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찌됐든 그 정도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 하고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LG전자하고 타결이 된 거가 SK그룹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SK 하이닉스한테도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환사채 CB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BW CB는 컨버터블 본드고 BW는 bond with warrant인데 이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환사채는 어떤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인 형태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한을 3년이라고 설정했으면 3년 뒤에 내가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채권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선택을 해서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으면 주식으로 하고 떨어졌으면 당연히 원금하고 이자를 받겠죠. 그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옵션의 한 종류인 거죠. 전환사채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BW는 회사한테 더 좋은 회사가 아니고 사는 사람한테 더 좋은 건데 이거는 채권의 기능도 있고 아까는 채권이냐 주식이냐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건 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도 받으면서 주식도 전환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CB보다 BW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BW를 더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BW는 아까 이제 CB 같은 경우 3년이면 3년 이 지나야만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BW는 3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난 시점에서 엄청 주식이 좋아. 그러면 주식으로 내가 갖는 거를 선택할 수 있죠. 주식으로 가지면서도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자는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환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못 받겠지만 어찌됐든 두 개의 갇힌 그런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B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여기서도 풋 옵션과 콜 옵션이 또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CB에서 풋 옵션은 그 2년 아까 3년 약정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는 빨리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치 그걸 계산을 해서 빨리 청산을 해서 달라. 그러거나 주식은 원래 3년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원금하고 이자를 빨리 받든지 주식으로 할 수 있든지 그거를 이제 내가 파는 거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 콜은 사는 거고 파는 거는 풋 옵션이라고 그래서 그 주식을 그 CB를 산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CB에서 콜 옵션은 반대로 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서 CB를 발행했는데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회사에서 오히려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그 발행했던 CB를요. 그래서 이건 회사 측에서 콜 옵션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콜 옵션이 있냐 없냐는 그 CB를 발행할 때 그 조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최근에 우리나라 어디 회사가 발행했다가 이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회사인지는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회사가 다시 원금하고 이자를 주면서 그 CB를 다시 사들여서 뭐 소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CB에서도 풋옵션하고 콜옵션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웃라이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만 시간 천재들도 기본적으로 타고도 났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 해당 분야에서 1만 시간의 시간을 하게 되면서 어떤 진짜 아웃라이어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나 빌 조이, 실리콘밸리 그런 거 얘기들이 쭉 나왔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 폴 앨런, 스티브 발머, 스티브 잡스, 에릭 슈미트, 빌 조이, 스콧 맥날리, 비노드 코슬라, 웬디 백톨샤임 이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천재들 The Trouble with Genius
한 소년의 높은 IQ는 수많은 영리한 소년과 만났을 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나이의 딜레마. 미국의 TV쇼 1대 100은 2008년 시즌 5번째 에피소드에 크리스토퍼 랭건을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다. 1대 100 퀴즈는 누가 백만장자를 원하는가? Who want to be a millionaire? 이 호주에 있을 때도 이거 진짜 많이 히트를 쳤었는데 거기서는 100명의 평범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은 매주 특별하게 초청된 게스트와 지식을 거둔다. 상금이 100만 달러나 걸려있는 이 퀴즈쇼의 게스트는 100명보다 문제를 더 잘 맞출 수 있을 만큼 똑똑해야 된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나레이션이 깔렸다. 오늘 밤 군주는 가장 날카로운 적수를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크리스토퍼 랭건입니다. 카메라는 작달마하고 근육질 50대 남성을 천천히 비추어 주었고 내레이션 계속됩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IQ는 100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50이었죠. 크리스의 IQ는 195입니다. 크리스는 그 뛰어난 두뇌를 이용해 우주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가 100만 달러를 향해 달려드는 군중을 상대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 1대 100을 주목해 주십시오. 1대 100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그렇게까지 지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그게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Q가 높으면 심오하고 깊이 있는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사소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랭거는 무척 즐거운 표정으로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는 유명인사가 된 아웃라이어로 지난 10년간 미국인의 천재성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두뇌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TV쇼에 출연하고 잡지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며 영화 제작자 에롤 모리스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주제 인물이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다음번에 또 아웃라이어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월요일 날 기대가 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